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바이오 쪽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글은 블로그에 썼지만 녹음은 오늘 하루 늦게 합니다. 그 사이에 주가 급등했다가 또 그만큼 또 하락을 했는데, 이 에이프로젠 같은 회사는 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거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항상 주식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지믹스라고 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직접 생산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판매되는 휴미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 휴미라 같은 바이오시밀러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허셉틴 같은 경우 임상 3상이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 임상 3상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허셉틴 같은 경우 양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레미케이드라는 그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이나 국가 한 곳에서만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전반적으로 에이프로젠 자체는 R&D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흑자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회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프로젠이 매출을 갖고 있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신기한 이유를 뒤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주가가 급등한 것은 주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에 대한 이 특허 신청, 이게 여러 가지 여러 건에 걸쳐서 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제 미국 용도 특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트남의 특허도 그렇고, 이런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특허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런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 특허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나 R&D 하는 데에도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기술을 직접 이전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기술들이고, 단순히 자기 돈을 들여서 특허 신청을 했고, 그 특허 신청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른 중복되는 기술이나 다른 기술에 카피되거나 그 기술이 도용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독특한 그 특허성을 인정받아서 이 특허를 받았다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허를 받았다는 건 단순히 어떤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바이오 쪽에서는 내가 비용을 들여서, 이 회사가, 상장사가 우리 주주들의 돈을 들여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정도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실적과 연결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금속사업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드 페이싱으로 이제 포항제철에 고로 같은 데 청소해서 이제 그 철 슬러지 같은 것들을 이제 청소하고 청소한다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드 페이싱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730억 정도의 반기 매출을 정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철강도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와 상관없는 쪽에서 매출이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의 에이프로젠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이오 쪽 냄새가 많이 나는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철강이나 철강 관련된 이런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죠. 바이오 업체로는 실제로 돈을 못 법니다. 계속 이제 비용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반기 실적, 올해 반기 실적만 봐도 작년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좋아진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 손실은 여전히 영업 손실을 보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요번 분기에 3분기에 51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누적으로 1분기, 2분기 다 합쳤을 때는 133억의 누적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최대 주주분이 48%씩이나 되기 때문에 경영권만은 굉장히 안정돼 있고 향후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아니면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희망이 보이거나 그런 뉴스가 있으면 반드시 유상증자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에이프로젠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2년, 올해까지도 와서 올 상반기까지 해서 2년 6개월 정도 주가가 흘러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R&D만 한답시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그 오랫동안 주가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가라는 인식이 있었고, 얼마 전에 1013원을 7월 19일 날 찍고 나서 그 한 달 사이에 그 뭐 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 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3배, 300% 정도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특허 취득에 대한 이 공시 외에는 별다른 호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 유상증자에 대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은 이렇게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주가가 급등할 경우 곧 이어서 유상증자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증자를 통해 성공을 시켜서 거기서 들어온 자금을 갖고 또 1년이든 2년이든 버티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이에요. 뭐 지금 당장 주가 급등할 때는 이 급등하는 것 때문에 주가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 유상증자 성공이나 이런 향후 자금 유출을 위한 특정 기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앞에서 2년 6개월 동안 주가가 흘러냈던 것처럼 이런 차트를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종목이고, 물론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결국은 몇 년 동안 연속 적자를 내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R&D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뭐 좀 이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기술의, 그러니까 어떤 연구의 진실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회사들은 나름대로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그 라이센스 아웃 피를 받기 때문에 마일스톤이나 이런 걸 들어와서 그 자기 기술을 갖고 기술을 수익화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뭐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라이센스 아웃 없이 지속적으로 R&D만 계속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뭐 임상 3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회사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예전과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밝혀놨지만, 바이오가 옛날 같으면은 이게 뭐 신약 후보물질 찾는 데만 몇 년 걸리고, 또 찾아진 신약 후보물질을 갖고 전임상과 임상, 1상, 2상, 3상 다 하면 또 10년 걸려서 신약 개발 하나를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했지만, 요번에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과 또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1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신약이나 이런 그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 연구 데이터,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일이 많이 쌓여 있는 그 빅데이터들을 이 슈퍼컴퓨터나 그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스캐닝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 후보물질을 찾는데 기간을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한 분기 내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을, 그 신약 후보물질을 찾는 5년에서 10년의 기간이 뭐 단 몇 개월, 한 분기나 두 분기 정도로 단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 전임상과 1상, 2상을 또 그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 또 단기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6개월여 만에 임상 2상까지 해버렸죠.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바이오 연구 업력이 또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바이오는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런 박사들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이제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내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면 국가과제로 국가에서 과제비를 계속 주면서 연구실 단위에서 연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논문도 쓰고 나름대로 자기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상장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기간이 걸린다, 뭐 10년, 20년 걸린다 한다면 요즘 시대에는 그 100%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이오 투자에서 잘 생각해 두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